홍준표 대표하고 중진 의원 간에 지금 장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가스 얘기가 나오고 뭐 서울시장 나가라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양측 공방의 속내를 잠깐만 짚어주시는데 선거 국면임을 감안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당 또다시 갈등 조짐. 이번에는 홍준표 차출론 공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장에 뭐 줄줄이 불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석연, 홍정욱, 오세훈 다 안 나간다. 경남지사는 또 박완수, 안대희, 장제국 불출마하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인재 영입 안 되면 홍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해라. 당신 먼저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중진들이 주장하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면서 연탄 가스처럼 비집고 올라가가지고 음해를 하는 이 중진들. 내가 다음 총선 때 강북의 험지에 차출해 줄게요. 이러면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노 변호사님, 간단히 이거 짚고 하나 더 챙겨봐야 되니까 짧게 넘어가죠.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신포도 이론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본인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막 추켜 세우다가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당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 강원도 아니라 그랬던가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같은 또 당에 계시는 중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군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서로 간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합리적인 보수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양문석 박사님. 예,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이야기 중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오세훈 그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 그 논쟁으로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거든요. 오세훈에게 3번이나 농락당했다. 다시 볼 일 없을 것. 이벤트 정치에 매달리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그 한 사람의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달 2월 14일 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질 뿐. 우리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 그리고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감. 한 번 실족했다고 정치 생명 끝나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당 사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돌리고 앞으로를 외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만 빼고. 짧게 들어가시죠. 뭐 되셨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 예, 뭐 이런 법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강하다 이런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4선 이상 되시는 분 12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그냥 자기 졸처럼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에 대한 학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혀 다른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자기 방향을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김광석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방선거의 이후에 원래는 홍준표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만은 내년 여름까지입니다만은 지방선거 이후에 6석 광역단체장 6석을 못 얻으면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둘러싼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뭐 그 사이에 중간에 뭐 갑자기 뭐 또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경우에 논쟁을 대비해서 미리 그거를 대비한 오픈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다. 상황이 서로 책임을 나중에 떠넘기기 위해서. 이중재 변호사님. 저는 그냥 뭐 상호 홍준표 대표든 아니면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든 서로 답답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지지율 안 오르고 지금 뭐 더군다나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잘 돼야 하겠습니다만 4월 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북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지방선거에서 좀 뭐 전망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을 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안 좋아하는데 급하늘에서 쓰셔가지고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박종희 전 의원 기억나시죠? 지금
불과 뭐 기사 나오신다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박종희 전 의원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박종희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홍준표 대표가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요 지금 뭐 그런저런 정치적 변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상상해 보세요. 남과 북과 미국의 세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았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전망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어 북미회담, 세계사적인 일이다. 북미회담 개최 장소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남, 북, 미 3개국 정상이 만나는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3국 정상회담 첫 언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 세 정상이 만나는 장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통 크게 하자는 거고 예. 트럼프도 이미 그런 의중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어떤 대결 구도에서 평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 때는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큰 양보를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사적인 일도 우리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주재 변호사님도 간단히 언급해 주세요. 저는 뭐 활용점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계속 뭐 한반도 운전자론 이걸 뭐 주창해 오셨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정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슬아슬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의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단 말이에요. 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예. 그 후에 정말 우리 원희룡 지사도 지금 뭐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 제주도 같은 곳에서 뭐 정말 남북 만날 미 수도 정상회담 있고요. 하면 정말 그건 뭐 활용점정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네, 북미 회담까지 잘 된다면 남북미 간의 3자 회담을 통해서 진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 요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대목은 뭐냐 하면 과거에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할 때는 6자가 거론되다가 그다음에 보통 하게 되면 3자가 아닌 4자, 중국까지 해서 4자가 거론됐는데 여기서는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가 왜 거론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냐 하면 과거에 언론사 전 회장이 최근에 글을 통해서 전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정상회담 할 때 이 중국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혹시 김정은 지금 위원장한테도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이어져 내려왔느냐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국 같습니다. 반응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중국에서. 차명기 전 의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회담의 궁극 목표는 북핵 제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이걸 착각하는데 북핵 제거예요. 북핵 제거가 안 되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근데 이 북핵 제거의 궁극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 미국에 있습니다. 북핵을 실제 탐지해내고 북핵을 그 파괴력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그 힘은 유일한 건 뭐. 예. 유일한 그 힘은 트럼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위기 조성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에는 마무리. 미국하고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결국 이제 이게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 이제 이런 것을 연결돼서 종전선언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런 아닌가.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긍정적인 신호는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이고 이제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 박사님. 예, 17년 12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얼음판 긋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말 남북 그다음에 뭐 5월 초에 한중일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끝내야 돼서요. 다음번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